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 AI가 인간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AI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에 $10,000에 도달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99인에 선정된 S 플러스 설립자 강방천은 자신의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립니다. S 플러스 설립자 강방천의 도서 관점입니다. 그는 1960년 전남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섬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지내던 강방천은 지도를 보면서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무투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용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과 지방에서 발행하는 광주일보, 전남일보를 받아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재무제표를 주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SK증권으로 바뀐 옛 동방증권에서 처음 전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전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고 유가증권 신고서 분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를 알리는 보고서죠. 전산실을 떠나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분석하려고 하면 월급을 안 받고도 밤새도록 일할 것만 같았습니다. 6개월 뒤 쌍용 투자증권의 경력 사원으로 합격했습니다. 70페이지에 이르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미래 주주 청약자들에게 과거 2-3년 동안 어떤 준비를 했고 앞으로 2-3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리는 이 기업자를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 혼자 남아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또 읽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나만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펼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수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상상력만 잔뜩 가동하면 추정의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가 즐겨 쓰는 용어인 뻥구라만 날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는 것은 피카소의 관점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은 곧 모차르트의 관점을 듣는 것입니다. 복잡함 속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무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인간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AI 기술을 공개했죠. 오픈 AI는 소규모 그룹과 보이스 엔진이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목소리를 15초 녹음하면 목소리를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녹음과 텍스트를 사용해서 유사한 목소리로 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여러 언어로 목소리를 재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실제와 똑같아서 AI로 만든 것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s a bilingual individual fluent in both English and Portuguese, 이 I'm 남자의 contributing my 목소리로 voice to... 텍스트를 입력하여 AI로 재생성했습니다. Excuse me, can I get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help. Can we watch a movie tonight? Could you please help me find my glasses? 어떠세요? 정말 감쪽 같죠? 오픈 AI는 이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널리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온라인이나 전화통화 중에 사람들을 흉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에 워터마킹을 추가하거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물의 목소리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음성을 잃은 사람에게도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에 $10,000 도달 가능할까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아마존, 알파벳,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 90.1% 급등했고 최근 52주 동안에는 1912%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10,000에 도달하려면 거의 300%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이 2025년까지 $10,000에 도달하려면 PEG 비율이 현재보다 2배 이상이나 확장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4번 중에 3번 2분기 상승률이 43% 이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역사는 참고용일 뿐이죠. 5월 22일에 발표될 회사의 다음 분기 실적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 잭스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주당 $5.48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02.75% 성장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2.4빌리언 전년 동기 대비 236.0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스는 엔비디아가 잭스랭크에서 스트롱 바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잭스랭크 시스템은 첫 번째 강력 매수에서 다섯 번째 적극 매도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1988년 이후에 첫 번째 스트롱 바이는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2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가들이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와 수익성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큰 돈을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주식의 약 65.5%는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매그니피센트 7 주식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나스닥 데이터에 따르면 2202명의 기관 보유자가 최근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1540명은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줄였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엔비디아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포지션을 늘린 기관 투자는 2545명이었고 포지션을 줄인 기관 투자자는 18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에도 몰려들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클래스 A와 클래스 C 주식 사이에서 3,877명의 기관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고 3,514명은 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UDA 프로그래밍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기술 기업들이 팀을 꾸렸습니다.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UXL 파운데이션이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 엑셀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의 CUDA 플랫폼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UDA란 소프트웨어가 특정 유형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서 일반 목적의 가속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지배력을 크게 도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AMD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매수해야 하는 두 가지 상승 가능한 인공지능 주식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붐 덕분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가장 큰 승자였는데요. 승자가 될 준비가 된 다른 두 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메모리와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죠. 주요 제품으로는 D램, 플래시 메모리, USB 플래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PC와 태블릿에 대한 수요 둔화로 메모리 칩 가격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칩이 AI 서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서 AI 붐의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물결을 탈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업체 TSMC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를 포함한 세계 칩 설계업체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SMC는 타사 칩 제조업체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히 AI 칩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죠. AI 모델에 의존하는 고급 칩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칩 제조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TSMC에 도전할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는 또한 수익성이 높아서 경쟁 우위와 가격 결정력을 더욱 입증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41.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판매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2.75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아마존의 총 지분은 4빌리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큰 투자입니다. 아마존은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다른 회사 투자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투자는 기술 회사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엔트로픽은 기술을 통합해서 아마존 자체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존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투자자들은 주식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월스트리트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현금 유입은 높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S&P 500은 10.8%가 상승했고요. 2019년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나스닥은 10.9%, 다우지수는 5.5%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빅테크 종목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CEO들도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자신감의 표시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지난 2월에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추세가 있는 만큼 불확실성도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럼 전략가들은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연속 5달 동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티은행의 전략가 스콧은 S&P 500에 대해서 5100 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팀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S&P 500 연말 목표를 520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하향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형 기술 기업의 수익 기대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황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시장 조정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주식 시장이 미래 이익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시장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사이에 휴직이었죠. 그리고 경제 데이터는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됐는데요. 0.3% 월간 증가로 기록되었죠. 이것은 1월에 0.5%에서 하락한 수치인데요. 핵심 서비스 분야의 가격이 느려지고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표시들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랠리는 주요 소수의 주식에 의해 지배되어 왔죠. 하지만 이런 추세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지수가 수개월째 강세를 보인 후에 S&P 500 지수를 계속 하회한다면 긍정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증시 랠리가 예전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하다는 신호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가가 시장에 뒤처진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순풍 추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수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전반에 걸친 성장 가능성을 포착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방천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넘어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다양한 정보 속에서 나만의 관점을 개발하여 뻥구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